제보자 김도영 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열고 이제 지갑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차에 두었던 지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친구와 야구 게임을 하느라 잠시 차를 비운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1,000원밖에 안 해서 이게 한 10분이면 끝나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빼서 현금만 빼서 이렇게 놔두고 갔는데 문을 안 잠근 거예요. 친구와 헤어지고 다시 차로 돌아와서야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열자마자 그냥 지갑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무리 기억을 해도 여기에 무조건 놔뒀는데 그것도 엄청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그건데.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내 지갑을 누가 가져간 것 같다. 차문이 열려 있었는데 누가 지갑을 가져간 것 같다. 경찰이 도착한 후 확인한 블랙박스. 범인의 단서가 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적한 골목길. 그의 차량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초등학생이 이제 한 3초도 안 걸렸어요. 3초. 이걸 그냥 빼서 바로 그냥 킥보드 타고 이쪽 골목으로 다시 도망간 거죠.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범인은 차 문을 열고 잠시 후 주머니에 지갑을 집어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지문 감식까지 했지만 바로 범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도영 씨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다 끝나니까 한 1시 반, 2시 다시 드릴을 불러서 집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3시 6분에 쪽에 거기에서 이제 끌렸다고 뜨는 거예요. 도난당한 지갑 속 카드로 누군가 결제를 시도한 겁니다.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선 도영 씨. 특정한 위치가 뜬 게 아니어서 이 카드 끌은 데가 라는 데를 다 돌아다녔을 때 정확한 지점명이 적혀있지 않았던 탓에 인근 편의점들을 무작정 찾아다녔다는데요. 무려 5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해당 편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보여줬어요. 이 블랙박스에 있는 사진이랑 얘 맞냐.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카드를 끌은 시간이랑 카드 모습이나 끌었던 금액이 너무 똑같다고. 도영 씨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승인이 취소되자 돌아갔다는 범인. 3시 6분에 끌었다가 그 카드가 안 돼가지고 한 30분 뒤에 다른 명의 카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30 얼마를 끌은 거죠. 범인이 다시 돌아와 물건을 사고 떠난 후 도영 씨가 편의점을 찾은 건 불과 몇 분 뒤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갑자기 핸드폰이 이제 뜬 거죠. 이제 그래서 40 얼마를 끌고 아울렛에서 이제 명품 지갑을 이제 끌은 거예요. 그의 카드로 고가의 물건들이 결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카드들은 빼놓고 다녀요. 제가 평상시에 쓰는 거 막 이제 그런 거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제일 돈이 많이 든 카드를 거기에다 꼽아두니까. 분실 신고를 하지 못한 사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카드를 마음껏 사용한 범인. 해당 매장에서는 그 아이를 기억할까? 한동훈이 아빠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빠 지갑 끌렸는데 이걸로 할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연락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무슨 카드 뒷면 확인했고요. 연락처를 받아놔야 될 것 같아서 받아놨고요. 번호가 다른 사람 번호여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영 씨는 이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 줄 알았는데 아예 얘네가 이제 아예 다른 애라고. CCTV 속 2명의 아이들과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지갑을 훔쳐간 아이가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이 한 명의 범행인 줄로만 알았는데 3명의 아이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CCTV를 보여준 도영 씨. 아니 저랑 마지막에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 솔직히 이렇게 그 사진 하나로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이제. 아무리 목표가 좁다지만 제가 아는 불이 옷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모양 자체가 해병대, 그러니까 UDT라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거기 마크인 거죠. 마침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친구의 눈에 띈 이 문양. 같이 군생활 했던 고향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그게 운 좋게도 이제 그쪽 어린 친구들이랑 좀 이제 안면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친구를 시작으로 지인들에게 물어 카드를 쓴 아이들에게까지 연락이 닿았습니다.
결국 카드로 물건을 산 2명의 아이들과 지갑을 훔친 아이까지 어이구.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와, 이 참. 차에서 지갑을 훔쳐간 아이가 재우고 카드를 가져가서 사용한 아이가 건우하고 민환입니다. 16, 15이었던 것 같아요. 어이가 없었죠. 요즘에 촉법소년이든 뭐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당하니까 어이가 없죠, 진짜. 저는 진짜 칸이 진짜 부은 줄 알았어요, 애들이. 진짜 겁이 없구나. 막 웃으면서 막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웃지 말라고 했죠. 너 큰일 날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냐고. 15, 16살 중학생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 이 중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도영 씨는 아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지갑을 훔친 애가 모텔에 있었는데 하는 애가 이제 그 모텔을 갔나 봐요. 그냥 그 모텔에 가서 이 카드 뭐냐 하면서 이거 나 쓴다 하고 그냥 갖고 와버리는 거죠. 큰 아이는 그냥 집에서 자고 있다가 그 다음 날에 연락이 와서 이런 데 좀 가자 해가지고 막 매장을 갔던 거죠. 그날 밤 지갑을 훔친 아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인근의 한 숙박업소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어떻게 숙박업소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저 여쭤보려고요, 뭐 좀. 그때 그 애가 하나 처음에 혼자 왔었어. 남자 혼자고 혼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받았는데 늦은 밤 혼자 온 아이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는 숙박업소 주인. 갑자기 나갔는데 문 애들이 3명이 들어와 있더라고. 갑자기 3명이. 그래서 내가 나가라 했거든요. 왜 네가 있냐. 얘 혼자 왔다. 그랬더니 막 안 가고 삐졌고 쫓아내니라고 우리가 혼났거든요. 지갑을 훔친 재호가 있는 숙박업소에 건우가 찾아온 겁니다. 아,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주인이 나가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막 문신을 보여주면서 막 그런 협박을 하더라고. 미성년자인데 왜 받았냐 해서 홈식이 아니고 혼자라서 새벽에 받았다. 그랬더니 안 나가길래 막 계속 서 있었네. 근데 내가 쫓아내면서 보니까 내가 택시도 난 그걸 한다가 얼른 카드 챙겨라 그랬어. 카드 잃었고 나한테 하지 말고 빨리 카드 챙겨라 엄마. 그 지갑을 팔았던 거죠. 그 사이에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애인가 봐요. 걔한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78만 원 정도. 그걸 갖다 15만 원을 팔고. 도영 씨는 또 다른 사람이 팔던 자신의 지갑을 돈을 주고서야 되찾았습니다. 내가 그걸 한 6, 7번 물었는데 네가 뭐 아육병인가? 그 형이 대신 팔아주라.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그도 훔친 물건이 아닌지 수차례 확인을 했다는데요. 그동안 아이들이 훔친 물건을 파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딱 중학교 제일 많고 그리고 차까지가 고등학교 1, 2학년. 왜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차터리를 좀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하나밖에 돈이죠, 돈. 취재 중 재호에 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일단 그러면서 돈이 쉽게 버니까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아이고야. 그냥 차량털이 그런 거. 차트해갖고 6개월 안에서 살고 왔어요. 작년에서 이번 년에 나왔어요. 나와서 학교 다니다가 이거 또 같이 회사 붙인 거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이전에도 차량털이 사건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아이. 물건을 훔치는 일이 이 아이에겐 너무나도 손쉬운 습관 같은 일이었던 걸까. 학교에서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연락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학교 내부에서 일하는 상황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 이제 민영사적으로 걸려있는 건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 잘 안 나와? 네. 친하진 않아서 살짝 나쁜 짓을 한다. 너무 착하게 나쁜 짓거리를 많이 하죠. 어떤? 아이들을 만난 그날 도영 씨도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얘네한테 물어보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차 털었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는 쪽이었는데 걔네는 장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저희 술 많이 먹는 곳 거기라고 하니까 아, 얘네가 딴 데도 털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의식 없이 차량 털이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아이의 행적들. 제작진은 의외의 곳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 사이트에 제호가 등록되어 있었던 것. SNS에서도 고가의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한 커뮤니티 사기꾼 명단이라는 게시글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다른 아이들은 어떨까? 도영 씨의 카드를 사용했던 아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차터리는 그러면 이전에는 가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도난카드인 걸 그럼 몰랐다는 건가요? 알고 있었어요. 이 사투리에서 돈이 생겼나봐요. 지갑 아이 다 때렸대요. 제가 돈 없어가지고 그냥 카드 긁어버렸어요. 사투리한 얘가 이고 그래서 안 들킬 것 같아서 초범이라서 딱히 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친구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친구들이 처음은 괜찮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네. 마치 소년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아이들. 부모님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조사 다 끝났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찾았던 그날, 도영 씨는 곧장 경찰에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몇 번 얘기해도 출동도 안 해주고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셔라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파출소에 화가 났던 거죠. 신고 후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도착한 경찰. 증거품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가해자들만 데려간 상태에서 이제 훈방 조치가 되면은 얘네가 또 도망가면 누가 잡냐, 또 우리가 잡아야 되냐고. 그거는 이제 형사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다, 걱정 말고 막 있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출소에서 출동이 늦어졌던 이유는 뭘까? 그 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아니 형사과라든지 그쪽에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통화 한번 해보세요. 담당 형사가 이제 배정이 됐대요. 미성년자라서 여성 청소년과로 담당 형사가 또 배정이 될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도 또 화가 또 나고. 현재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진행 중일까? 저희도 이제 피의자들 조사를 했고요. 인계받은 이후에는 여청과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을 했고,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수사 진행 상황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변의 감시를 피해 물건을 훔치는 10대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털이 사건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서 절도 행각을 벌인 중학생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차량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털어온 10대 청소년 7명이 적발됐습니다. 소년범죄의 특징을 충동성, 또 하나가 반복성, 두 가지 같아요. 일종의 패턴 같은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해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는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모든 범죄 소년들에게는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법을 만약에 개정을 했다고 해봐요. 교도소를 갔다 와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케이스에 맞는 적합한 그런 보호 처분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연루된 아이들 3명의 행동은 모두 달랐습니다. 사고 일어난 친구가 불러갖고 옷 사러 가자 해갖고 그냥 갔는데 자기 엄마 아빠 카드인 줄 알았죠. 저희 사고 나서 친구가 알려줬어요. 피해를 줘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안 해야죠. 이제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고 아기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그게 잘못이 아닐 수는 없죠. 남의 카드를 함께.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많이 놀래고 또 아기를 여기서 놓으면 안 되니까 더 잘 챙기고 보호하고 해야죠. 며칠 전 도영 씨는 제작진에게
카드를 사용했던 두 아이와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애는 아예 지금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연락 자체를 안 받아요, 지금. 찾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찾으면 안 끝나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촉법 소년들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렇게 더 힘들어하고 하는 게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